없었단 말이야. 추가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우주 시작이었어. 그래서 시작이 별의 물리량인데 말 그대로 별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 배울 거야. 첫 번째는 표면 온도. 두 번째는 광운도. 이렇게 두 가지가 별의 물리량이야. 그래서 1교시 때는 표면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 2교시 때는 광도에 대해 할 거야. 광도는 그냥 별의 밝기. 표면 온도는 그냥 온도.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어쨌든 표면 온도는 별의 밝기잖아. 우리가 아는 별은 가장 가까운 게 태양밖에 없어. 태양 말고도 다른 별을 가려면 제일 가까운 게 4광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근데 빛이 1년 갈 때가 1광년이잖아. 4광년인 거는 별이 거기서 반짝할 때 우리가 지금 고3이니까 고3, 20살, 21살, 22살, 한 23살 때 그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표면 온도는 직접 가볼 수가 없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거기서 쓰는 방법이 분광명이라는 거야. 분광명. 그래서 분광명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분광명은 형은 광이 이제 빛이고 분이 분해한다라고 해서 빛을 분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왼쪽에 한번 파장에 따른 빛의 종류 한번 볼게. 여기서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조금 하긴 했거든. 보면은 빛은 파장별로 구간에 따라 나누면 파장은 감마선, 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정외선, 라디오파 순이다. 요런 건 끝까지 안 외워도 되고 그래도 요건 외워야겠지. 자외선이랑 가시광선, 저기서 이 순서 요 정도는 이전이 파장이 짧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 요건 알아야겠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고 가시광선은 여기서부터 보라색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뉘었었지. 근데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거. 그래서 보라색 이 전으로 넘어가면 자외선이 되는 거고 빨간색보다 더 긴 쪽으로 넘어가면 적외선이 되는 건데 자외선이랑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였어. 가시광선만 눈에 보이는 거였지. 가시광선은 대충 뭐 380나노미터부터 780나노미터까지다.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지적적인 문제에서는 가끔씩 나와서 내신 때는 또 외워주는 게 좋지. 어쨌든 이렇게 분광 관측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파장별로 빛을 나누는 거야. 그럼 프리즘이 있어. 태양빛 같은 거를 이제 들여보내면은 자외선 같이 파장이 짧은 애들은 적게 굴절되고 적외선 같이 파장이 긴 애들은 많이 굴절된단 말이야. 이런 굴절되는 정도를 D로 이렇게 나타낸 게 스펙트럼이야. 요거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었어. 그래서 요런 분광 관측 읽어보면은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걸 분광 관측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한 것이래. 통합과학 때는 색에 따라 분해한 것이라고 배웠었거든.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파장에 따라 분해한다라고 이렇게 말. 좀 더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야. 파장에 따라 분해하는 거,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 종류 3가지를 배우는데 이것도 통합과학 시간에 한 거였어.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쭉 나타낸 거. 이런 게 연속 스펙트럼이었어. 태양빛 같은 거.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이 연속 스펙트럼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여기 뭐 기체가 있는데 얘가 저온이면은 이 연속 스펙트럼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은 온도가 저온이니까 흡수하려고 해. 자기가 온도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흡수선, 검정색 흡수선이 나타나.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은 얘는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방출하려고 해. 방출 스펙트럼. 얘는 이제 색깔띠로 이렇게 나타나. 검은색 배경에. 요거까지도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는데 요걸 외워야 돼. 요 그림. 이건 이제 지구과학에서만 추가된 거거든. 흡수 스펙트럼을 이렇게 띠로 안 나타내고 요렇게 줄 때도 있어. 그냥 외우면 돼. 요 원래 연속 스펙트럼에서 일정 파장만 이렇게 흡수한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요렇게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파장만 흡수되는 요런 느낌. 방출은 원래 없다가 특정 파장을 이렇게 방출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띠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요런 그림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니까 요런 그림 2개도 외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위에가 흡수선, 얘가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한번 읽어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으로 모든 파장에서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백열등 같은 거. 백열등.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광원 앞에 상대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태양빛만 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맞는데 이 저온의 기체라는 게 별 근처에 있는 대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별이 있으면 근처의 대기는 이 별보다는 저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의 백열등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 안 한 거고 흡수 스펙트럼의 태양빛은 이 주변에 별 대기를 통과를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된 거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 태양빛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주변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저온의 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배울 별들은 대부분 다 흡수 스펙트럼. 요 그림을 따를 거야. 요 그림. 아니 방출 스펙트럼은 그냥 여기 스펙트럼 종료할 때만 나오고 거의 안 나와. 읽어보면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온의 기체가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특정 파장에서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난다. 기체 방정관, 뭐 방출선은 이런 게 있대. 얘네들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흡수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왼쪽 한 거 보면은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종류에 따라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여기 밑줄. 동일한 기체의 원소에 의한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서로 일치한다. 그럼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의 구성 원소가 완전 똑같고 그 양까지 똑같아. 그러면 분광명, 이 스펙트럼 봤을 때 완전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동일한 기체의 원소에 의한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서로 일치한다. 같은 원소에서는 흡수선이랑 방출선이 똑같다. 그 다음에 그럼 별의 스펙트럼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아직 우리 표면 온도 하고 있는 거야. 자,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 밑줄, 흡수 스펙트럼. 그 세 개 중에서 별은 전부 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왜냐면 별의 주변에 저온의 대기가 있어서.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 왜냐면 별마다 구성 원소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스펙트럼도 다르겠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 보면은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 대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는 거야. 그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어쨌든 별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연속 스펙트럼 애들이 주변에 있는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에서 방출된 고온의 빛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대요.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 다를 거야.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른 까닭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표면 온도가 다를 때. 왜냐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와 여기 완전 중요. 이온화되는 정도와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다 달라져서 각각 고유한 흡수선을 만들기 때문에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진대. 우리 이온화되는 정도랑 이 들뜬 상태 요거는 통합과학 시간에도 했었는데 여기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A, B랑 이런 전자가 있으면 우리 에너지 준위라는 거 배웠었잖아. 에너지 준위가 통합학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었는데 A 전자랑 B 전자 중에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가 뭐지? B 전자지. 왜냐면 A 전자는 핵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얘가 잡고 있어. 근데 B는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에너지 준위가 높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 A랑 B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얘가 높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흡수한단 말이야, 에너지를. 얘가 더 적고 얘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A에서 B 상태로 가는 거를 뭐 들뜬 상태라고 하고 B에서 A 상태로 가는 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지구과학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런 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고 이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더 심화적으로 나오진 않아. 그냥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달라진다. 왜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에너지 준위가 커질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들뜬 상태로 되는 에너지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달라진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고유한 흡수선을 만들기 위해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집니다. 결국엔 별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별의 구성 성분이랑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는 게 분광명을 확인한다는 거야. 우리가 방금 한 표면 온도는 분광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했잖아. 이 분광명이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스펙트럼을 본다는 뜻이야.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 스펙트럼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된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긴 이유는 이온화되는 정도랑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펙트럼 모양이 다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왼쪽 한번 보면은 별의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별의 구성성분 왼쪽 맨 하단 별의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대. 아까 말했잖아. 어떤 원소에 따라서 흡수선이랑 방출선이 거의 똑같다고. 그럼 특정한 원소에서는 이 흡수선이 나타나고 어떤 원소에서는 또 이런 방출선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스펙트럼 딱 봤을 때 이 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은 약 73%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대. 이것도 스펙트럼을 보고 판단을 한 거야. 수소 모양이 있고 헬륨 모양이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이건 어렵지 않아? 자, 태양의 스펙트럼. 프라운호퍼선. 이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냥 이렇게 지은 거야. 보면은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이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검정색 띠가 나타나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에 검정색 선이 나타나는 이유. 태양빛이 대기층이 여기서 저온의 기체였기 때문에 항상 연속 스펙트럼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된다고 했지. 얘를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오른쪽 읽어보면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흡수선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한대요. 태양의 분광 관측을 최초로 실시한 프라운호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어. 그냥 모든 선마다 붙이는 게 아니라 태양에 관측되는 흡수선만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별의 분광량 할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이걸로 정확하게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지금 우리 핵심은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거였어. 한번 읽어보면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고온부터 저온으로 이런 O, B, A, F, G, K, M형 이런 이름을 지었대. 분류한 것을 별의 분광량, 스펙트럼량이라고 한다. 이제 분광량이 정확하게 뭔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수소 흡수선을 기준으로 뭐 A형부터 P형까지 수소 흡수선 세기를 기준으로 이 스펙트럼 봤을 때 수소 흡수선 세기를 기준으로 A형, 뭐 P형, A, B, C, D, E, F, G 하면서 P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었어. 근데 얘가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이번에 수소 흡수선 세기 말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O부터 M형까지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은 이거밖에 안 했어. 옛날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만 본다는 거야. 그럼 O형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예측할 수 있어. 이게 스펙트럼에 따라서 나눈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런 특정 스펙트럼을 뭐 O형이라고 하고 이런 스펙트럼 B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진짜 많이 나와. 거의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거든. 이 순서랑 뭐 색깔, 뭐 그림 생김새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그래서 O, B, A, F, G, K, M이라고 한다. 근데 이 오른쪽에 분광량 암기 방법이라고 있잖아. 실제로 이거 나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이렇게 외우고 엄청 거의 지호가 생길 때부터 계속 이렇게 외웠던 건데 O, B, O, B, 이렇게 외워. O, B와 Fine Girl Kiss Me, Fine Guy Kiss M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 이 순서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 색깔이랑 순서랑 뭐 무슨 양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 계속 보면서 외우세요. 숙제하면서도 O, B와 Fine Girl Kiss Me, O, B와 Fine Girl Kiss Me 계속 하면서 외우면 되고요. 자, 일단 이거 하나씩 보면은 O형부터 M형까지 있는데 O형이 가장 온도가 높아. 가장 온도가 높아. 그리고 온도가 높은 애들은 파란색이야. 온도가 높은 애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야. 이거 이제 외워줘야 돼. O형은 가장 높은 애고 파란색이야. 그리고 온도가 가장 낮은 애는 M형이고 빨간색이야. 붉은색. 사실 뭐 황백색, 청백색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거든. 제일 잘 나오는 게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붉은색 뭐 이런 거 4개만 자주 나오는데 내신할 때는 이런 청백색, 뭐 황백색 이런 것도 나와. 작년에 이제 서술형으로 뭐 F형의 이 색깔, 황백색 이런 것도 냈었고 청백색도 가끔 내거든. 이런 것도 내신할 때는 하면 돼. 표면 온도도 O형이랑 뭐 M형만 알아주면 돼. 나머지는 그냥 뭐가 뭐보다 온도 높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몰라도 돼. 그래도
중요하게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 딱 두 개 있어. 우리 태양의 분광量요 정도는 알아둬야 되거든. 태양은 G형이야, G형. 여기서 G형 보면은 노란색이잖아. 태양이 G형이고 이 분광형에서도 숫자로 또 나뉘어. 1부터 9까지로. 0부터 9까지로. 그럼 G2형이야, 태양. G형 안에서도 G0, G1, G2, G3 하면서 G9까지 또 나뉘거든. 태양은 그 중에서도 G2형이고 G2형은 5800켈빈 정도.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특정한 별들은 무슨 형인지, 분광형이 몇인지, 몇 켈빈인지, 무슨 색인지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 태양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게 태양은 아닌데 A0형. 이거 자주 나오거든. A0형은 딱 10,000켈빈이야. 그래서 뭔가 여러 별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두기가 좋아. 그리고 흰색. 딱 요거 두 개만 외워두면 돼. 나머지는 안 외워줘도 돼. 그 대신 순서는 외워줘야 돼. 뭐 G형이랑 K형 중에 어디가 온도가 높나요? 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G형이랑 K형 보면 K형이 더 온도가 낮은 거겠지? 그래서 딱 요거 두 개 외워줍니다. 태양은 G2형 5800켈빈의 노란색, A0형은 10,000켈빈이고 흰색.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별들을 소개를 할 때 뭐 무슨 형 이렇게 할 거야. 뭐 B형별이 있다. B형별. 이렇게 분광형을 준 거는 표면 온도를 알려준 거야. 앞으로 이제 광도도 할 텐데 뭐 무슨 형 별이다. 뭐 B3별, B3형별 이런 식으로 막 줄 거야. B3형 별이랑 뭐 A0별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비교할 거야. 보자마자 온도가 어디가 높아? 이 B3가 온도가 높은 거지. 요 순서대로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순서를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천천히 외우면 돼. 별의 분광량에 따른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 자, 이 가로축이 분광량이야. O, B, A, F, G, K, M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광량에 따라서 좀 흡수선의 세기들이 다르거든.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온도가 높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랑 온도가 낮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다를 거란 말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이온화되는 정도랑 들뜬 상태로 가는 에너지 비율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럼 이 특징을 이것도 외워줘야 돼. O형별,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어떤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내냐면 이온화된 헬륨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애들은 이온화된 애들이 많아. 그리고 이 표는 사실 변형되지가 않아. 그냥 항상 똑같이 나와. 우리 지구기후 변화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항상 똑같은 표니까 그냥 계속 보면은 익숙해질 거야. 요거는 뭐 이렇게 비워두지도 않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 느낌? 그냥 딱 봤을 때 여기서 A형은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냥 해석하면 돼. A0를 봤을 때 중성수소 H1이 제일 많으니까 그냥 제일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G2형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칼슘 같은 게 많아져.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G2형 여기 G2 정도에 여기니까 칼슘, 이온화된 칼슘이 가장 많고, 그다음 표면 온도가 낮은 G형, K형, M형 같은 애들은 금속 원소들이랑 분자들이 많다. 얘가 이제 분자. 그리고 철이나 뭐 칼슘 같은 금속 원소들이 많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온도가 높은 애들은 이온화된 애들이 많고, A형은 특이하게 중성수소가 제일 많았고, G2형은 이온화된 칼슘이 많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금속 원소나 분자들이 많았다. 이런 표는 고정되는 거고 뭐 안 외워도 돼. 그냥 해석하는 거야. 딱 봤을 때.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표면 온도에 대해서는 끝났고 한번 여기 265쪽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진지 3번은 강도 내용이라서 4번만 해보세요. 2번에 4번만. 그럼 1번도 안 할게 지금. 한 번도 5번만 해보세요. 5번. 뭐 그런 거 없지? 자, 이런 식으로 A, 소문자 A나 소문자 B 얘네들은 좀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주기도 하거든? 일단 A는 중성수소죠? 중성수소. 그 다음에 B는 이온화된 칼슘. 그래서 나에서 A는 중성수소, 그 다음에 B는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다. 요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대충 어디가 어디 위치인지. 그 다음에 3번. 분광력이 A0인 별에서는 비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비흡수선은 이쪽이잖아. 그럼 이쪽은 좀 G, K, M 요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A는 O, B, A니까 좀 왼쪽에 있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3번에 5번을 봤을 때 비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X인 거죠. 그다음에 요거까지만 할게. 우리 흑채까지만 해보시죠. 여기까지. 자, 흑채라는 게 뭐냐면요.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래.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구가 있을 때 어떤 에너지가 들어간 만큼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된 에너지랑 방출된 에너지랑 완전히 동일한 거. 요런 형체를 이제 흑채라고 하거든? 근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상적인 물체잖아. 이 흡수된 에너지랑 방출된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별이 흑채라고 가정하고 할 거야. 그래서 요런 흑채는 뭐 입사된 에너지랑 흡수하고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모두 방출한다. 요런 게 흑채라고 한다. 이제 흑채 복사를 한번 볼 때 첫 번째 플랑크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읽어보면은 흑채가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량이 흑채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번. 흑채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대. 일단 첫 번째 특징.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채의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진다. 요게 제일 중요해. 흑채의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그럼 반비례하는 거겠죠? 파장은 짧아진다. 그럼 얘랑 연결을 해보면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도 많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1번, 2번을 합쳐준 게 이 오른쪽 그림이거든? 요런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해. X축이 파장이고 Y축이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내는 이런 곡선이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요. 파장은 요 왼쪽으로 갈수록 짧아져. 파장이 짧아져.
온도가 높다는 거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잖아.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요 에너지 값이 높아져. 요렇게 파장이 짧을수록. 지금 이 곡선마다 다 다른 별인 거야. 뭐 요런 별이 있고 요런 별이 있고 요런 별이 있고 요런 별이 있어.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요렇게 이 2번 내용을 가지고 어떤 법칙이 나왔는데 그 법칙이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외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뭐냐면 흑체 표면 온도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난다 맥스는 반비례하다. 이 난다 맥스가 뭐냐면 파장인데 맥스라는 말이 있잖아. 복사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걸 봤을 때 요런 플랑크 곡선을 봤을 때 복사 에너지가 최대인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요때의 파장을 난다 맥스라고 하는 거야. 뭐 요런 별은 여기서 난다 맥스는 여기겠지. 여기. 뭐 여기서는 뭐 여기겠지. 여기.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을 난다 맥스라고 하는 건데 이 난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 A는 그냥 변이 상수라서 무시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요것만 외워주면 돼. 외울 거 공식 이거밖에 없어.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플랑크 곡선 보면은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파장별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곡선이래. 저 곡선 아래의 넓이는 흑체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총 에너지 양을 의미한대. 에너지 양을 물어볼 때 이 곡선 아래 넓이로 비교를 하기도 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잘 보면은 와 이런 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요런 온도가 실제로 안 나와 있어. 아까처럼 아까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아까 문제 잠깐 봤지만 이게 A, 이게 B, 뭐 C, D 하면서 A가 B보다 온도가 높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A랑 B랑 C랑 D랑 온도를 비교하잖아. 이 플랑크 곡선은 항상 파장이랑 온도를 비교하는 문제란 말이야.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A는 요 제일 위로 있는 이 곡선이야. 요 곡선이 A잖아. 그럼 이 곡선에 파장 맥스를 체크해주면 돼. 파장 맥스는 복사 에너지가 최대일 때. 그냥 뭐 한 이 정도 되겠지? 여기가 뭐 A의 난다 맥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B는 요 두 번째, 여기야 여기.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난다 맥스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요거지 요거. 그럼 얘는 난다 맥스가 요쪽에 있네. 그 다음에 D는 마지막 요거니까 제일 복사 에너지가 높다면 여기쯤? 이렇게 됐네. 그럼 순서대로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실제 온도는 A가 가장 높은 거지. 파장이 제일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야. 별거 없어. A가 가장 높다. 이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고 지금 이제 광도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기본적인 상식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3번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어. 너무 많지 뭐가. 자,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대. 자, 여기서 그림이 원래 항상 그림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없네.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근데 원래는 이 큰 흑체랑 작은 흑체랑 있으면 이 큰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겠지. 근데 얘는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있어. 이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건 이제 뒤에서 광도로 할 거고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랑 관련이 없어. 그냥 얘도 여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 얘도 똑같은 면적 여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는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단위 면적에서 라는 말이 있으면 크기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거야. 뒤에서 광도할 때는 크기를 고려해. 그래서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없고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엄청 중요해. 문제에서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크기를 고려하고 안 하고 문제 풀면서 더 자세히 알려줄게. 지금 이런 애들을 보면은 얘는 뭐에 비례를 하냐면 원래 이런 광도 같은 거는 표면 온도랑 그 다음에 크기라고 하면 뭐 반지름 이 별의 광도, 밝기는 온도랑 반지름에 영향을 끼쳐. 근데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지름은 영향 안 끼치는 거야. 크기는 영향 안 끼치는 거니까 온도만 영향 끼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위 면적에서의 에너지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대. 요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 왜인지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나오고요. 지구과학 범위에서는 그냥 이런 E라고 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근데 이 시그마는 또 슈테판 보지만 상수라고 해서 그냥 상수야. 몰라도 돼. 안 나와. 이거 값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지금 딱 오늘 외워야 될 공식이 딱 3개 있어. 첫 번째가 B의 변이 법칙. 원점 X가 온도의 반비례하고 그냥 써준 것만 외우면 돼. 그다음 플러스 분광형 이것도 외워줘야 되고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은 딱 3개밖에 없어. B의 변이 법칙. 두 번째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 E라고 하고요. 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그냥 앞으로 우리가 E라고 부를 거야. E. 얘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우리 상수 다 뺀 거야. 이 T분의 A였는데 그냥 안 나와. 시그마도 안 나와. 그냥 T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만 알면 돼.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강조할 건데 걔는 이제 또 L이라고 불러. L이랑 E를 잘 구분을 해야 돼. E는 단위 면적에서 에너지고 L은 이 전체 면적에서 에너지야.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없을 거야. 뒤에서 또 공식이 달라 걔는. 지금 딱 이거 2개만 외우면 돼. 플러스 분광력. 요거 순서만.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낮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별의 복사. 자, 6페이지까지만 하자. 별의 복사를 보면은 별은 흑체가 아니지만 실제로 아니라고 했지. 근데 거의 흑체처럼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거의 그러므로 근사적으로 흑체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별의 표면 온도나 강도를 구할 때는 흑체 복사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1, 2번이 다 흑체라고 가정했을 때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실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해서. 그럼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와 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져서 자 연결 지은 거야. 아까 앞에서 했던 표면 온도랑 이 파장이랑 연결을 지은 거야. 아까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별로 보인다고 했잖아. 표면 온도가 또 높으면 파장이 짧다 했어. 그럼 걔를 합치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파란색 별로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파장이 짧으면은 파란색 별로 보이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져서 파장이 길면은 붉은색으로 보인다. 빈의 변이 법칙이랑 분광형이랑 합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색지수 얘도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거든. 자, 색지수라고 하면 서로 다른 파장 영역에서 측정한 별의 밝기 차이로 나타나는 등급의 차이래. 자, 이거 처음 볼 때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거든. 자, B랑 V 등급이라는 게 있어. 이 별의 밝기 등급 중에. 근데 색지수는 이 B등급이랑 V등급을 빼서 나타나는 이 등급의 그런 크기로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 지금 B등급에서 V등급을 뺐지. 요게 이제 색지수야. 그냥. 자, 한번 읽어보면은 B 필터랑 V 필터로 통과한 빛으로 정한 등급을 B등급, V등급이라고 한대. 그냥 그런 거야. 너무 깊게 이해하면 안 돼. 자, B 필터는 파장 442나노미터 부근에 파란색 빛을 투과시키는 필터래 그냥. V 필터는 노란색 빛을 투과시키는 필터래요. 이런 필터로 통과시킨 그 빛의 등급을 뺀 거를 색지수라고 할 건데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약 1000켈빈인 A0형은 색지수가 0이다. 여기 별 색지수 나올 때 항상 A0형 별을 비교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색지수 값을 외우는 건 A0형밖에 없을 거야. A0형은 B등급이랑 V등급이랑 완전 똑같아. 그래서 뺐을 때 0이 나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가 작다. 얘도 빈의 변이 법칙처럼 반비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다. 색지수랑 표면 온도랑 반비례하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다. 그럼 이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자, 2만 켈빈 별, 3천 켈빈 별 이런 말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뭐 A랑 B라고 하고 색지수만 이렇게 준 다음에 A랑 B의 뭐 온도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야, 색지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등급에서 V등급 뺄 건데 색지수가 B 빼기 V라는 건 알아야 돼. 이 정도는. 근데 아까 색지수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낮다고 했었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필터를 줄 거야. 어디 부분이 B 필터 부분이고 어디 부분이 V 필터 부분인지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비교하면 돼. 지금 A별이 요거잖아. A별 요거면 A별에서 B 필터는 요 부분이고 V 필터는 요 부분이야. 그치? 지금 눈으로 봤을 때 B 필터 부분의 에너지가 더 센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한번 꼽아야 되는 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등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낮은 등급일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치? 우리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이잖아.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꼬아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이 작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B 빼기 V를 했을 때 여기서 원래 플러스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등급으로 생각해서 한번 꼬아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색지수가 좀 헷갈릴 거야. A별은 B 빼기 V가 음수야. 그리고 이해돼? 그냥 이거 내가 빨리빨리 풀라고 야매로 알려주는 거거든. 그냥 딱 봤을 때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잖아? 근데 그거 반대로 꼬우면 돼. 그냥 음수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도 봐봐. B별은 요거야. 그럼 눈으로 봤을 때 B등급, B필터의 에너지가 더 작단 말이야? 그럼 그냥 꼬우면 돼. B에서 V 뺄 건데 원래 음수로 나와야 되는데 양수라고 쓰면 돼. 양수.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데 양수. 왜냐면 등급이니까 한번 꼬아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뭐 A별은 색지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B별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럼 지금 A별은 뭐야? 음수지? 마이너스네. B별은 플러스네. 그럼 아직 우리 이거 몰랐어. 그럼 보자마자 아 색지수가 더 작은 A별이 고온의 별이겠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는 거지. 색지수는 그냥 추가로 하는 건데 그래도 나오긴 나와 가끔씩. 완전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 색지수는 표면 온도랑 반비례하고 그냥 이렇게 문자로 나올 때는 그냥 반비례한다만 알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가끔 나온단 말이야. 해석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는데 그걸 꼬면 된다. 한번 등급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등급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해야 돼. B필터에서 통과한 에너지는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그럼 애들이 항상 등급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틀려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에너지는 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대로 하면 되고 B등급, V등급, 뭐 색지수로 표현을 할 때 그때는 반대로 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265쪽 다 풀 수 있거든? 이거 풀고 쉬는 시간 가자. 이번에 1번은 안 할게 지금.
이번도 하지 마세요 지금.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 보면은 A랑 D를 표면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지금 A 보면은 람다 맥스 파장을 보면 되죠? 딱 봤을 때 이렇게 다 나열해 보면 돼. 여기서 한번, 여기서. 그럼 순서대로 파장이 길어지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순서대로 높은 것부터 하면은 A, B, C, D 이렇게 하면 되죠. 가장 짧은 것부터.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A랑 D가 반지름이 같을 경우 그 말은 뭐냐면 단위 면적에서 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다 흑체가 다 크기가 똑같을 경우 크기가 똑같으면은 에너지를 방출할 때 표면 온도만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야.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표면 온도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단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은 그냥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A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크기도 다 다르고 표면 온도도 다 다르면 그걸 둘 다 고려를 해야 돼. 아직은 우리가 하나만 고려하는 법만 배운 거야. 그럼 3번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그럼 이거 2를 보라는 거잖아. 2. 그치? 그러면 표면 온도만 보면 돼. T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C가 D보다 많다. C가 D보다 온도 높으니까 그냥 2도 많다. 4번 아까 했고 3번에 1번 A랑 D 중에 가장 붉게 보이는 거. 붉게 보인다는 거는 가장 온도가 낮다는 거니까 D가 맞겠죠? 5. 그 다음에 3번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분광형인 M형인 별이 O형인 별보다 길다. M형은 온도가 더 낮죠. 제일 낮은 애고 O형은 제일 높은 애야. 그럼 제일 낮은 애는 파장이 제일 길겠지. 그럼 O 맞아요. 그럼 4번 B에서는 A 흡수선, 중성수소 흡수선이 칼슘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B는 지금 보면은 이건 사실 그냥 쓸모없는 문제거든. 근데 그냥 한번 보면은 실제로 온도를 측정해야 돼. 우리 비내 변이 법칙에서 파장은 T분의 A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A도 값을 안 외웠어. 그리고 여기서 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실제로 체크를 해보는 거야. 최대 파장이 비내 변이 법칙이 T분의 A를 따르니까 우리 실제 온도 T를 알고 싶으면 파장 맥스에서 분의 A를 하면 돼. 실제 이런 문제 그냥 안 나와. 그냥 한 번만 해주는 거야. 그다음 파장 맥스는 여기서 해봤을 때 497 정도 된대. B에서 여기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A 상수값은 요거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6,900 어쩌고 정도가 나온대. 그럼 F형 정도가 되거든. 우리 아까 앞에서 분광형 했을 때 F형이 몇 켈빈인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 외우지 말라 했어. 실제로 안 나와. 그래서 요런 게 되고 그러면 F형 정도니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 한 여기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란 말이야. 그러면 A가 더 커. A가. 무슨 형인지 찾고 A랑 B 중에 뭐가 더 많은지를 찾는 거거든? 실제로 안 나와요, 이런 거는. X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1교시에는 표면 온도 했었고 광도 중에서도 다 안 했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 여기까지만 했었어. 그러니까 크기 고려하지 않고 단위 면적에서 온도만 측정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또 파장, 흑체에서 비례 변리 법칙 여기까지 했었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까지 했었어. 세 번째, 여기서 이제 핵심이지. 별의 밝기. 이번에 이제 제대로 광도 부분을 볼 겁니다. 광도라는 걸 읽어보면 뭐냐면 별이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아까 말했다시피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없어. 그 말은 단위 면적은 요거잖아.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이 별 전체에서 내뿜는 에너지의 총량을 광도라고 한대. 그럼 당연히 별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클 수밖에 없어. 우리 손전등으로 이렇게 빛하는 거랑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백열등에서 빛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그 특징 보면은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며 별까지의 거리와는 무관한 별의 고유한 값이래. 별까지의 거리와는 무관해.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하면은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긴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실제 별의 고유한 값, 실제 별의 밝기를 얘기를 하는 거래. 그럼 얘는 이런 광도는 기호로 L이라고 하고요. 어렵지 않아.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2였고 시그마 T의 4제곱이었어. 요게 이제 표면 온도만 고려를 한 거였지. 이 단위 면적에서 에너지가 시그마 T 4제곱이었어. 근데 이제 광도는 이 전체 크기에서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9의 넓이를 추가를 해주면 돼.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9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잖아. 똑같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다가 4파이 R 제곱을 곱해주면 돼. 이 단위 면적에서 요 에너지에 이 9의 넓이를 추가를 해주면 된다. 4파이 R 제곱. 전체에서 빛을 내뿜는 거니까 단위 면적에 4파이 R 제곱.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 요런 공식을 가진다. 근데 아까랑 똑같이 4파이나 시그마는 그냥 상수야. 그러니까 뭘 외워주면 되냐면 이제 광도 L은 R 제곱 T 4제곱 요걸 외워주면 돼. 똑같아. 이 T의 4제곱에 그냥 이 넓이까지 추가된 거야. 4파이 R 제곱인데 4파이는 상수니까 R 제곱만 그냥 추가를 해준 거야. 광도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을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왼쪽. 별의 밝기와 등급의 관계. 이제 우리 별의 등급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광도라고 하면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 몇 등급이라는 게 있어. 1등급 별, 3등급 별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 한번 읽어보면은 별의 등급은 밝기를 나타내고 앞으로 이제 등급 말할 때는 밝기를 나타내는 거야. 분광력을 말할 때는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래. 뭐 1등급 별, 8등급 별 뭐 이렇게 있어. 1등급 별이 밝은 별이라는 거야. 우리 앞으로 등급할 때는 항상 숫자가 작을수록 뭔가 높은 거야. 여기서 특징이 있어. 이 등급 사이의 밝기차. 예를 들어 1등급이랑 2등급 사이의 밝기차는 약 2.5배 정도. 이거 외워줘야 돼. 1등급 사이의 밝기차는 2.5배 정도. 사실 이렇게 1등급 사이의 차이는 좀 심한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킬러 문제에서 주로 나오고 보통 나오는 건 이거야. 이 두 번째. 그럼 1등급 사이마다 2.5배니까 2등급 차이는 2.5의 제곱배야. 그럼 한 2.25배 정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은 2.5배의 5승배는 대충 100 정도 돼. 크기가 100 정도 돼서 등급이 5만큼 차이가 나면은 100배 차이 난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야. 1번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좀 킬러 문제에서 나오고 1등급에서 6등급 별은 100배 차이가 난다. 근데 뭐가 더 밝은지까지 알아야겠지? 1등급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 오케이? 그래서 5등급씩 차이가 나면은 5등급마다 100배 차이가 난다. 100배. 그러면 이제 심화된 가정으로 뭐 10등급 차이 나는 걸 수도 있겠지? 1등급이랑 11등급 별이랑 비교를 하래. 그럼 얼마나 차이 나냐면 10,000배 차이 나. 100의 제곱배. 그럼 뭐 아니면 1등급이랑 뭐 16등, 16등급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 15등급 차이 나는 건 100의 3승배.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읽어볼게. 등급은 이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구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그 등급으로 비교를 한 거야. 맨눈으로 관측한 밝기에 따라 등급으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 실제로 보기에 밝기로 등급을 매긴 거야. 그냥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애는 등급이 낮겠고 멀리 있는 애는 높겠지. 그러니까 실제 별의 밝기랑 관련이 없어. 그냥 지구랑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거지. 같은 별이라도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별의 광도가 작을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 그쵸? 그쵸? 겉보기 등급은 사실 잘 안 나오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절대 등급이지. 절대 등급은 거리랑 무관하게 실제 별의 밝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 그러니까 모든 별이 우리 지구에서 10파섹, 파섹 그냥 거리의 단위야. 10파섹 정도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모든 별. 이별 그냥 다 이렇게 10파섹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공정하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가정하고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야. 그럼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거겠지. 별의 실제 밝기. 그래서 별의 거리와 상관없이 별의 실제 밝기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다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얘는 옮기지 않아도 그냥 원래 별의 위치가 이 우리 지구에서 10파섹 정도에 떨어져 있는 별인 거야. 그러면 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랑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말이야. 그냥 별의 광도가 작을수록 절대 등급이 크다. 항상 등급은 반대라고 했잖아. 광도가 작다는 거는 그냥 밝기가 낮다는 거야. 그럼 등급은 크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이것도 공식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 별의 광도는 관측자와 별 사이의 거리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 광도는 그러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광도는 일정해. 하지만 겉보기 밝기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이래. 따라서 겉보기 밝기는 관측자와 별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상수 그냥 몰라도 되고 그냥 거리의 제곱에 밝기가 반비례한다.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러니까 광도는 변하지 않는 거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광도는 똑같아. 근데 겉보기 밝기라고 하면 그냥 우리 지구에서 바라볼 때 밝기잖아. 그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두워 보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아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 거리가 얼마나 멀수록 어두워지냐 그거를 측정한 건데 그냥 거리의 제곱에 광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럼 멀면 멀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광도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실제로 이거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 예를 들어 한 여기서 밝기가 한 1 정도라고 할게. 그럼 얘를 20파섹에 옮겨볼게. 이 별의 위치를. 여기도 10파섹. 그럼 광도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야. 그럼 지금 실제로 원래 10파섹이었는데 지금 거리가 20파섹이 됐잖아. 그럼 거리가 2배 멀어졌지? 2배 멀어졌으면 실제 밝기는 4배 어두워지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밝기가. 이거 좀 헷갈려.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거리만큼 제곱해서 밝기를 낮춰주면 된다는 거야. 반대로 가까이 옮길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이 별을 5파섹 위치로 바꿔볼게. 이렇게 5파섹. 그럼 실제로 원래 10파섹 위치에 있었는데 5파섹으로 가까워졌으니까 2배 가까워진 거야. 그럼 실제 별의 밝기는 몇이 되겠어? 4가 되겠지. 얘가 1이라고 했잖아. 근데 2배 가까워졌으니까 2배 제곱해서 4배 밝아진다고 하는 거야. 거리의 제곱만큼 밝아진다 생각하면 돼.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그러니까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너네가 알아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주시차 요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파색 정의를 한 거야. 그럼 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요거 한번 보면은 이거 원래 이런 관계는 작년까지는 없었거든? 얘 보면은 별까지 거리를 이제 앞으로 D라고 해. 요런 거리를 이제 D라고 할 거야, D.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소문자 M이라고 하고 절대 등급은 대문자 M이라고 해. 이것도 앞으로 기호로 나타낼 거니까 잘 알아둬야 돼. 요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안 외워줘도 돼, 얘는. 뒤에 포그슨 방정식을 좀 외워줘야 되는데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럼 보면은 M 빼기 요거는 알아줘야 돼. 것에서 절을 뺐을 때 음수면은 절대 등급이 지금 더 크다는 거잖아. 이거 천천히 생각해봐야 돼. 것에서 절을 뺐을 때 음수가
지구에서 봤을 때 더 밝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이라는 거야.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10파색이라고 하면 실제 별은 한 여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근데 절대등급 체크할 때는 이 별을 10파색 위치로 옮겨야 돼. 실제보다 어둡게 보이겠지. 겉보기로 볼 땐 더 밝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겉보기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이라는 거야. M에서 대문자 M 뺐을 때 음수면.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이 등급을 뺐을 때 0이면은 겉보기랑 절대등급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말은 이 별이 애초에 10파색 위치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굳이 옮길 필요도 없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절대등급으로 생각한 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겉에서 절을 뺐을 때 양수래. 그럼 겉보기가 절대등급보다 크다는 거야. 등급이 크다는 거는 실제로 더 어둡다는 거지. 그러니까 겉보기로 봤을 때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10파색이 한 요 정도면 여기보다 더 멀리 있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더 어둡지만 절대등급으로 체크하려고 10파색 위치로 옮기면은 더 밝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등급이 더 낮게 나오겠지.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고.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외울 거는 이 광도식이랑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광도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반비례라고 해도 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까지도 연장선으로 계산할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마음대로 별의 위치를 막 가까이 뒀다가 멀리 뒀다가 앞으로 계속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커스 방정식. 요것도 학교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 우리도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거든. 일단은 나오긴 했으니까 해야겠지. 그냥 안 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 한번 보면은 포커스 방정식은 별의 등급과 밝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 요거 이렇게 식으로 보면은 사실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실제로 좀 바꿔볼게. A별이랑 B별이 있어. 이거 뭐 오른쪽이나 여기 위에나 그냥 간단하게 적어줘. 실제로 A별이 B별보다 100배 더 밝다고 할게. 별거 아니야 이거. 항상 우리 밝기 같은 경우는 소문자 L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광도는 대문자 L. 등급은 M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지. 겉보기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소문자 M. 이 두 별의 밝기를 LA, LB, 등급을 MA, MB 뭐 이렇게 쓸게요. 지금 이거 공식 그냥 유도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으로 가정한 게 뭐였냐면 A가 B보다 100배 밝은 거였어. 그러면 일단 이거 적을 수 있어. LA가 B보다 100배 밝다.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배운 게 등급이 5등급 차이 나면 100배 밝다. 요거 했었잖아. 얘가 지금 100배 밝으니까 얘가 등급이 5등급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 MA는 MB보다 5등급 작다. 항상 더 밝은 애가 등급이 작은 거지. 지금 이거 보자마자 100배 밝다는 거 보자마자 이렇게 식 두 개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요걸 이렇게 변형시켜 볼게. LB분의 LA는 100이다.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바꿔볼게. 5는 MB 빼기 MA다. 이렇게 바꿔볼게. 됐나요? 그리고 지금 요거 여기에다가 지금 로그를 양쪽에 붙여볼게. 로그 LB분의 LA는 2가 되겠죠? 2. 양쪽에 로그 붙인 거야. 로그 100 하면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억지긴 한데 얘네 둘이 이제 연립을 할 건데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쪽에 5분의 2를 붙일 거야. 지금 다시 보면은 로그 LB분의 LA는 얘네 둘이 연립을 할 거야. 그럼 이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쪽에 5분의 2를 붙이면 얘는 2는 5분의 2의 MB 빼기 MA가 되겠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5분의 2의 MB 빼기 MA. 양변에 5분의 2를 붙인 거야. 됐나요? 그럼 다 했어. 이제 MB 빼기 MA는 양변에 2분의 5를 붙이면
식이 나온 겁니다. 얘는 왜 마이너스가 왜 붙었냐면 그냥 이거 위치 바꿔준 거야. MA에서 MB 빼주고 2분의 5는 2.5니까 마이너스 그냥 붙인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만약에 밝기 차이가 100배이면 5등급 차이 나는 거 알겠어. 근데 만약에 1000배, 그러니까 100배랑 1000배는 제곱 차이니까 10등급인 건 알아. 근데 1000배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1000배가 차이 나면은 여기 요거 자리에 1000에 넣으면 돼. LB분의 LA니까 LA가 지금 1000배 밝다는 거잖아. 1000에 넣으면 바로 계산이 돼. 2분의 5 곱하기 3 하면 되지. 2분의 15 정도니까 7.5등급 정도 차이 나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거, 이 밝기 차를 이용해서 등급 차이 판단하는 게 포그슨 방정식이야. 이렇게 밝기 차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서 이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 정도 차이 나는지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등급을 100배 이것만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등급이 다 5단위로 나눠지지 않잖아. 뭐 7등급, 8등급 뭐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계산하라고 이걸 알려준 거야.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서 일단은 보고 뭐 학교에서 안 배우면 그냥 뭐 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별의 반지름이야. 이건 똑같아. 자, 우리 아까 이 공식 외웠잖아. L은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을 반비례한다. 그럼 내가 반지름 기준으로 알고 싶어. 그냥 바꾸면 돼. R제곱은 하고 양변을 T의 4제곱 나누면 돼. 이렇게. 요거야. 근데 아래 제곱이니까 양변 루트 씌워준 거야. 요거였잖아. 요거니까 양변 루트 씌워주면 T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된다.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별거 없어. 그냥 L이라는 요 식을 그냥 변형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그냥 빼고 보라고 했잖아. 상수 어차피 안 나와. 우린 항상 반지름이랑 온도에만 비례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반지름까지도 잘 나오니까 그냥 이 상태로 외워주면 좋지. 근데 사실 안 외워줘도 그냥 방도식에서 변형하면 되니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 어차피. 그래서 3번 보면은 별의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관계. 별의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 그쵸?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별의 광도를 결정하는 물리량은 반지름이랑 표면 온도다. 근데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2는 반지름은 안 봤었지. 단위 면적에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는데 만약에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의 광도를 비교할 때는 R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T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광도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완전히 같은 두 별의 광도를 비교를 하면은 반지름만 비교를 하면 되겠지? 표면 온도는 같으니까 반지름이 큰 애가 광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보면 흑체 복사 법칙을 이용한 별의 물리량 비교래. 가끔씩 이렇게 실제 별을 줘.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대. 이렇게 분광형 줘. 분광형 M2형. 벨리트릭스라는 별이 있대. B2. 아 보자마자 아 벨리트릭스가 벨라야? 벨리트릭스가 훨씬 더 온도가 높겠네.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이잖아. 그 다음에 이 AB 파장 그래프 플랑크 곡선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얘도 봐봐. 항상 남답 X로 보라 했잖아. 남답 X가 얘는 한 이 정도야. 얘는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어. 곡선 에너지가 제일 셀 때 한 요 정도? 요 정도? 비교를 해도 둘이 파장 비교해봐. 얘가 파장이 훨씬 길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B가 온도가 낮네. 요렇게 분광형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색깔로도 비교할 수 있고 아니면 비내면리 법칙해서 파장으로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해도 A가 B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다는 거야. 1번 벨라네요. 벨라트릭스가 베텔게우스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A는 벨라트릭스, B는 베텔게우스다. 아 이거 매치하는 거였네. 파장이 짧은 애가 얘 벨라트릭스, B가 베텔게우스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 비교하기 보면은 강도식 여기서 반지름은 요거래요. 베텔게우스가 벨라트릭스보다 광도가 10배 크고 알려준 거야? 여기서 알려줬네요. 광도가 이만큼 차이 나고 표면 온도도 알려줬네요. 광도가 10배 차이 나고 표면 온도는 6분의 1이므로 실제 집어 넣어보면 돼. 지금 내가 반지름 베텔게우스의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그럼 베텔게우스가 벨라트릭스에 비해 몇 배인지 여기에 다 넣어주면 돼. 다시 내가 구하고 싶은 애를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항상 넣어주는 거야. 이게 중요해.
만약에 내가 벨라트릭스의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그럼 벨라트릭스는 여기 이렇게 적어야겠지. 6의 제곱. 뭐 반대로 적어야겠지. 근데 베텔게우스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벨라트릭스의 몇 배인지를 적어주는 거야. 광도는 얘가 얘 10배니까 이 L 자리에 10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는 6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6분의 1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한 게 실제 반지름인 거지. 근데 실제 반지름의 크기가 아니고 이 반지름도 이 베텔게우스가 벨라트릭스의 몇 배인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뭐 3이 나온다? 그러면 반지름이 얘가 얘의 3배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실제 값을 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시그마랑 4파이랑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실제 값이 나오거든? 실제 값을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항상 두 별 주고 얘가 얘 몇 배인지, 반지름이 몇 배인지, 온도가 몇 배인지 이 정도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수값 다 버려도 되고 몇 배인지 이 자리에 적어놓고 이것도 몇 배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실제 계산하는 걸 좀 해보자. 여기가 계산이 진짜 많거든? 자, 일단은 여기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일단은 1번, 2번만 한번 해보세요. 1번은 그냥 식 쓰는 거야. 우리 외웠어? 요 정도만 외우면 돼. 거리식, 거리, 광도, 반지름, 스테판 볼츠만, 비네그니 법칙. 2번 이제 계산할 줄 알면 진짜 다 한 거야. 여기. 일단 1번 한번 보면요. 이건 그냥 식이죠. L은 실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안 됩니다.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게 이제 완전한 식이죠. 근데 우리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L은 반지름 제곱에 표면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식 쓸 때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1, 2, 3, 4, 5번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OX로 하는 거야. 하고 답 찾는 거야. 일단 볼게. A의 반지름은 B의 몇 배인지 쓰래. 그럼 일단 반지름을 물어봤잖아. 보자마자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거야. 광도를 알고 싶으면 요식 쓰면 되고, 반지름을 알고 싶으면 요식, 뭐 온도 알고 싶으면 요식 쓰면 되는데 온도는 4제곱이라서 한 번 더 루트를 씌워버리면 루트 이게 4제곱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제곱으로 쓴 거거든. 제곱을 써도 돼, 온도는. 그러니까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여기 일단 이거 적어. R은 T의 제곱에 루트 L 이렇게 일단 적고, 그 다음에
A의 반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A랑 D 요거랑 요거네. 이렇게 보니까 절대 등급은 똑같아. 겉보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L 쓸 때는 항상 절대 등급이야. 절대 등급 완전 똑같네. 그럼 일단은 이것만 쓰면 돼. 이것만 비교하면 돼. R은 T제곱분의 1. 절대 등급이 똑같으니까 항상 여기 자리에는 몇 배인지 적어주는 거잖아. 근데 L은 똑같으니까 1배인 거야. 그래서 그냥 1 적어주는 거고 항상 주어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D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온도가 D의 몇 배인지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A랑 D랑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 근데 알려준 게 파장이야. 파장이랑 온도랑 관련이 있었지. 빈의 변이 법칙이었으니까. 지금 얘가 파장이 얘가 얘보다 10배 더 커. 그럼 온도가 10배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파장은 반비례하잖아. 온도는 실제로 얘가 10배 더 큰 거야. 다시 작성하면 그냥 실제 숫자로 편의로 작성하면 얘가 온도가 뭐 1이면 얘는 온도가 10이라는 거지. 파장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려면 파장이 10배 차이 나나 반비례하니까. 그럼 지금 A를 봤을 때 파장이 온도가 1이고 D가 10이니까 지금 A의 온도는 D에 의해서 10분의 1배인 거야. 여기다 100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거 100분의 1분의 1은 100이니까 그냥 반지름이 100배네. 100배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반지름이 100이라는 소리 아니고 A랑 D랑 비교했을 때 100배다라는 걸 표시를 한 거야. 실제 값을 구하려면 상수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배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자,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계산 없는 거니까 빨리 해보고 4, 5번만 그냥 대충 계산해보면 되거든? 이것도 5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헷갈리죠? 자, 보면은 1번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 그럼 그냥 겉보기 등급 비교해보는데 A, B, C, D 봤을 때 지금 겉보기 등급이 A만 마이너스 5로 가장 등급이 낮네? 그럼 가장 밝다는 거니까 1번은 A고요. 그다음에 2번 관측자로부터 별 A와 같은 거리에 위치한 별. 별 A는 지금 겉보기 등급 지금 마오랑 마오니까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똑같잖아. 그럼 A는 위치가 어디야? 10파색인 거지? 그럼 똑같이 B, C, D 중에 겉보기랑 절대 등급이랑 똑같은 애를 찾으면 돼. B가 지금 5, 5라서 똑같네? 얘도 지금 위치가 10파색 정도인 거야.
거리가 같은 거는 B죠, B. 2번은 B이다. 그다음 3번 너무 쉽지. 광도가 같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같으면 같은 거야. B는 지금 절대 등급이 5네. 그럼 똑같은 애 C가 있네, C. 그래서 3번은 C. 자, 그 다음에 C랑 E랑 비교를 해보면 돼. 이것도 천천히 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같은 경우 표면 온도를 비교했어. 표면 온도는 내가 E6라고 했잖아. T제곱은 R분의 루트 L이다. 근데 표면 온도, 반지름이 같대. 그럼 R은 지워주면 돼. 요것만 쓰면 루트 L이다. 근데 지금 주어를 봐야 돼. E가 몇 배냐고 물어봤잖아. E가 C의 몇 배냐? 그럼 E가 C의 강도가 몇 배인지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E랑 C랑 보자. 항상 이런 거는 그냥 5 단위로 떨어질 거야. 우리가 몇 배인지 바로 알 수 있게. E랑 C랑 보면은 절대 등급이 0이란 뭐야? 그럼 E가 100배 밝은 거지? 그럼 요 자리에 100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네. 루트 100이니까 10이네. 근데 한 번 더 루트 씌워줘야지. 난 진짜 T가 몇 배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루트 10배라고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에 한 번 더 루트 계산해 주는 걸로. 4제곱근 한 번에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5번. D랑 E의 표면 온도가 같은 경우 반지름을 비교했어. 그럼 반지름이니까 요식 쓰고 시작해. R은 D제곱분의 루트 L. 근데 문제에서 뭐래? 표면 온도가 같대. 그럼 요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또 주어를 보면 돼. D가 E의 몇 배인지를 물어봤어. 그럼 D랑 E랑 광도를 비교해보자. D랑 E랑 보면은 절대 등급이 마오랑 0이네. 그럼 D가 100배 밝은 거지. 그럼 이 자리에 10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D가 얘의 10배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지요? 자, 마지막 4번 OX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아무 거 없어. 보면 1번 두 별의 광도가 같을 경우 절대 등급이 같다. 이거는 5죠. 그렇죠? 같으면. 그 다음에 두 별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같으면 광도가 같다. 그렇지? 광도를 결정하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3번 10파세기에 위치한 별을 100파세기 거리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이거 보자마자 거리를 옮기는 거. 그럼 이거 생각하면 돼. 거리의 제곱배가 광도를 결정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10배 멀어진 거야. 그럼 실제로 밝기는 100배 어두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겉보기 등급은 100배 어두워진 거니까 5등급 커지는 거 맞지? 그럼 4번 두 별의 반지름이 같고 표면 온도차가 2배이면 반지름 같으면 일단 반지름 제거하고 표면 온도차가 2배래. 그럼 실제로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4배가 아니고 16배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같으면 거리는 10파sek이 있겠죠. 틀렸죠. 그래서 5X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문제 한 개만 풀어볼까? 17번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만 풀고 가자. 이런 식으로 실제 가나다 별 주고 겉보기 등급, 뭐 절대 등급, 분광量주고 비교하라는 문제가 이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어렵지 않아. 광도가 가장 큰 별은 그냥 절대 등급이 가장 낮은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3이니까 나가 가장 광도 큰 거 맞고,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그냥 겉보기 등급이 가장 낮은 거. 뭐야? 마이너스 1.4인 다. 요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다음에 디귿도 뭐 어려운 편 아니야. 반지름이 다가 가보다 작다. 이번에는 몇 배이다라는 말이 없잖아. 왜냐면 배로 측정 계산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분광용이 이렇게 줬으니까 정확하게 얘가 얘 몇 배 밝다, 몇 배 온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수치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그냥 대충 대소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반지름이 지금 t 제곱분의 루트 l이니까 지금 기준 주어가 다잖아. 다가 가보다 온도가 어떻고 광도가 어떤지 계산을 해볼 거야. 지금 다랑 가랑 비교를 했을 때 광도를 보면은 다가 지금 등급이 훨씬 높아. 그 말은 광도가 낮다는 거야. 광도는 낮다는 거지, 밝기는. 그 다음에 온도를 비교해볼게. 온도는 지금 요거잖아. 뭐 알아야겠지. O, B와 파인 컬키스미니까 얘가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럼 온도가 높은, 다가 온도가 높으니까 얘는 높겠지. 이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고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럼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R이 다가 가보다 작네, 이거 맞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다.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맞아, 하나 더 해보자. 10번만은 해보자. 이건 좀 쉬운 거야. 이건 이제 비례 변이 법칙 생각해서 에너지량이랑 뭐 파장 비교하는 거. 쉬워요, 이것도. 자, 보면은 지금 가랑 나랑 플랑크 곡선이 있네. 그럼 보자마자 이런 거는 람다 맥스값 바로 체크해줘야 돼. 0.3이랑 0.6이라고 정확한 값이 나왔고 또 몇 배인지도 보이니까 실제로 온도가 몇 배 크고 작은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거는 보자마자 파장이 짧은 얘가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2배이다까지도 알 수 있지. 크기도 크지만 파장이 2배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니은은 단위 시간 동안 1제곱미터에서 이런 말은 이 말은 이거야. 그냥 단위 면적에서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기도 해. 단위 면적에서. 그럼 이 에너지량이 뭐야? E를 물어보는 거잖아. E.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가가 나의 4배이다 아니고 가가 나의 2배. 지금 파장이 2배니까 온도가 2배니까 16배라고 해야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가랑 나랑 비교를 해보면 가가 지금 온도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나보다는 파랗게 보이겠지? 파란 애들이 온도 높은 거니까. 그래서 3번 이렇게 됩니다.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숙제는 271쪽. 이렇게 표면온도랑 광도한 걸로 다음 시간 HR도라는 거 할 건데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 숙제는 271쪽까지 해보시면 됩니다.